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실업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좀 하락권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금요일 장입니다. 자, 파란불 전멸하는 금요일장,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 이광모 전문가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해서 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인 상황 좀 돌아볼까요? 일단 한 주 동안에 내내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마지막인 오늘까지 시장에 좀 힘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 좀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정말 극에 좀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증시 지금 장중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추세가 하락했을 때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빠르게 회복했던 위치가 일봉 상태에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치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60 이동평균선을 좀 위협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좀 투자 심리에 많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예. 미증시와 상당히 격차가 좀 생겼는데요. 네. 물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또 금요일장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간의 주중 흐름을 마지막까지 보셔야겠지만은 어제까지의 주간 흐름 보시게 됐을 때 나스닥의 주봉 차트 사실 나스닥도 한 주 동안에 내내 횡보를 하거나 장중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좀 약세한 장이었는데 예.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캔들 자체가 현재 어제까지 목요일까지의 주가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꺾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간의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 대신에 주간의 하락폭을 또 만회하는 그런 이제 십자 도지의 그런 캔들이 연출됐는데 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좀 경합이 되는 그런 캔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횡보는 했지만은 투자의 심리를 꺾는 그런 이제 이 추세를 바꾸는 그런 캔들은 아니었습니다. 꺾인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오늘 밤을 또 열어봐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증시처럼 시장 하락을 연출한다면은 음봉이 좀 크게 떨어졌을 때 아마도 미증시 내에서도 네. 이 최근 고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상방 매물벽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중에 내내 미증시도 좀 쉬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지수를 끌고 올라왔었던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회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 그 효과로 그동안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효과가 최근에 와서 이 5차 경기 부양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조금은 시장의 그 모멘텀이 사라진 모멘텀 부재 현상이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빠졌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기사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뭔가 이 난항, 좀 뭔가 차질이 그렇죠. 생기면서 밀리거나 뭐 취소되거나 이게 그렇죠. 실패하거나 이런 일들이요. 이처럼 이제 증시를 그동안에 올라왔던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 모멘텀이 사라진 겁니다. 네. 부재한 거죠. 그런데 그 모멘텀이 완벽하게 깨졌다. 네. 뭔가 이 결렬됐다.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에요. 네. 일단은 민주당, 공화당의 협상을 지켜보는 입장이고 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을 지켜보겠다.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큽니다. 조금 더 신중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의 주봉도 보셔야 되는데 예.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좀 위협적인 이평선을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추세가 지금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요. 네. 예, 장 후반대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와 상당히 유사한 대만 증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우리와 굉장히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IT 영역에서 최근에 시장 주도주를 해왔는데 네. 대만과 우리 증시가 동일했죠.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 추세가 쉬고는 있지만 일단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아직은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반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겠고 예.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아슬한 경계선에 있죠. 왜냐하면 일봉 상태에서 62동평균선을 지켜왔었는데 이 라인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수급의 방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주일 그리고 또 거래일 수만 따진다면 지금 6거래일 정도 내내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장중에 내내 조정을 계속 확인했고 네. 마지막에 반등을 노리면서 그렇게 시장을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수급의 환경은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수급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수급을 보도록 하겠는데 예. 현재 코스피 쪽에서 개인이 또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지만은 네.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좀 괜찮다, 기다리자라고 했던 이유는 여기 외국인의 수급에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매수의 색깔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매도를 키우는 수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지금 1,6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의 조정의 가장 하락 주범 수급이었다라면은 기관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 1,000억 원대 이상으로 매도를 했고요. 네. 지금 4거래일 동안의 수치를 보게 되면은 대략 한 7천억 정도 이상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본다라면은 뭐 단기간에 1조 원 매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또 이제 주체를 또 보셔야 돼요. 연기금에 있어요. 연기금이 상당히 좀 강한 매도세가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연기금이 주도에 대한 매도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저는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 매도세 주범 연기금 예. 그리고 기관인데 연기금의 매도는 사실 좀 아직은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지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의심은 해본다라면은 어떤 의심일까요?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금액을 좀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3조 원대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동안에 참여했던 지분 투자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뭔가 정부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면피하기 위한, 뭔가 피하기 위한 네. 그런 매도세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기간의 수급은 좀 그렇게 평이해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내용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일 텐데 외국인이 지금 1,600원대 팔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을 때를 기억해 보면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막 4천억, 5천억, 막 1조 원 가까이 파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 뭐 1,600원대로 크게 매도하고 있지만은 아직 그 정도의 시그널까지는 아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악의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네. 있겠군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도 93지수 기점을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신흥국에 대한 이 환율 시장이 외환 시장이 우리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저점까지 좀 최근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의 수급이 이루어지는데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자라고 했었는데 최근까지 이제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대부분 이 전기전자 쪽에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전기전자 비롯해서 대형주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매도 주체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운수 장비, 자동차 섹터입니다. 네. 전기전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규모가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을 뭔가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지켜보자, 후반까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고 네. 사실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장중에 분봉에서 모습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좀 연속적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오전과 오후를 시장에 대한 색깔을 나뉘어서 봤을 때 오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 연습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후장 와서는 지금 하락에 대한 흘러내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후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동조가 오전장에는 크게 이 동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위협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긴 시간 동안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후반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 개체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100여 개 정도 합치면 한 300여 개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하락하는 종목들은 코스피, 코스닥 800개에서 1,200개 정도.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좀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요인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지금 사실 운수창고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는 시장 하락에 대한 깊이가 크진 않아요. 보시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와 같은 종목들이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네. 제외하면은 사실 그동안에 선방에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1% 안쪽에서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뭔가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없이 예. 흘러내릴 정도만 보여주고 급락이 그러니까 투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지수의 브레이크도 금방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전반적인 종목분들이 전체 시장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동조를 오후장에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그 동조 현상을 돌아서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후반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면요 종목들의 분위기가 제법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은 네. 지금은 투매 유발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이어 좀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자, 그런데 또 주말을 앞두고 오늘까지도 계속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주셨고요. 일단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부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다뤄볼 내용은요. 이전부터 몇 차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수소 경제 쪽으로 초점을 잡아봤습니다. 어제였죠. 정부에서 수소 발전 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시장 분위기 힘들겠지만은 네. 조금 더 이겨내시라라고 좀 위로의 이야기 좀 네. 드려보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의 다음 준비를 하는 거는 투자의 색깔에 있습니다. 투자.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위기 때도 기업의 투자를 보자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신성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8월 중순, 9월 중순, 또 지금 10월 중순 이렇게 시장의 조정을 지금 세 차례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기업의 투자,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열어 올리고 있는 내용, 또 현대차 그룹이 이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정부에서 그린 산업에 대한 뉴딜 정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시고 다음 카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정부의 수소, 그러니까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권해볼 건데요. 정책적으로 뭐 받쳐주는군요. 네, 일단은 이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수소라는 키워드가 최근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한때는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만 보고 수소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소 에너지다라고 얘기 많이 맞아요. 드렸어요. 제가 초창기 수소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때도 수소차가 아니다. 목소리 크게 수소차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수소 에너지,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일렀었거든요. 예, 몇 달 전부터 계속 외쳤던 거는 그렇죠. 수소차가 예. 아니었죠. 에너지였죠. 그렇죠. 저는 수소차가 아니다. 네. 수소 에너지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뭐 대표적인 종목이 그때 당시 효성이라는 그룹이 바뀌고 그렇죠. 하나라는 하나가 바뀌고. 그룹이 바뀐다. 일단 이들 기업들의 종목들이 잘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린 뉴딜도 있었지만은 네. 조 바이든에 대한 색깔 그리고 또 유럽에서의 수소 네트워크 구축 이런 키워드를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미국의 또 유럽의 정책처럼 뭔가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수소 경제라는 키워드가 그냥 미래에 대한 이 신재생 에너지적인 먹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에너지 정책이 나온 거예요. 네. 이번에 나오게 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인데 이거는 거진 10년 만에 나오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오. 그러니까 뭔가 의무화 제도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수소의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10년 만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무게감이 그렇죠.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가 이 전기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뭐 풍력 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의무화예요. 예. 말 그대로 의무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발생을 수소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또 지역 에너지 공급에서 수소 에너지가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에너지로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뉴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이고 네. 어떤 기업들이 중요한지 사실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는 그 모델이 가장 먼저 유럽에서 먼저 모델을 제시를 했고 그 모델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가 현대차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들 그 모델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진행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솔루션 얘기를 했고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부여를 했던 것인데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이제 모델이 제시가 되겠죠. 일단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구조적으로 바뀌는지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2012년도 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예. 거진 10년 만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2020년도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근데 시행되는 게 2022년도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네. 이제 본격적인 의무화 제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2020년도 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이제 이 공표가 됐고 예. 내년에 이제 발전 이런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이 시행령들을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서야 조금씩 구체적인 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내년에 이제 그런 시행령을 준비를 하게 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하게 되는 시행이 겁니다. 되고. 그러면은 딱 10년 만에 이제 에너지 정책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2040년도 때까지 해서 이 연료 전지 뭐 일부의 에너지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연료 전지 의존했었던 뭐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의 산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한 축이 수소가 돼 버리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네. 의무화가 된 겁니다. 하나의 카테고리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집안에 쓰고 있는 이 에너지 예. 사용 비용이 어느 일부의 수소 발전소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어제 발표되었던 의무화 제도 안에서 지금 이게 이제 수소 회의가 두 번째였거든요. 이제 이 수소 발전 수소 경제 회의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네. 수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 그러니까 수소라는 기체를 또 모으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이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의무적인 이제 뭔가 협약이 될 것이고, 예. 정부 주도의 천연가스 사업을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시행령이 나올 테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수소 생산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석유화학 사업에서 얻어지는 부생수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생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물에서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물의 원소 기호가 H2O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기업적으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기억하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근데 부생수소라든지 수전의 기술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과 한국가스공사가 만들어내는 수소 파이프라인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이 수소를 수입해오는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네. 방점이 찍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로 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은 사실 수소차라든지 네.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유럽에서 유럽 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 인프라 구축을 하기 때문에 예. 수소도 하나의 에너지로 해서
수출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 주요 지역에서 수소, 고순도 수소를 얻어내는데 또 기술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수소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고순도 수소를 뽑아내는 추출 경쟁력이 이제 보여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수소를 만드는,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를 뽑았어요. 수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H2 공기 기체인데 예.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가 관건이고 그 뽑아낸 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네. 저장한 것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지가 관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기술 이제 프로세스가 될 건데 네. 그 과정에 있는 그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이제 주목을 받겠군요. 그렇죠. 그 회사들은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수소에 대한 생산, 저장, 운반에 관련된 네.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수소 시범 도시가 더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수소 도시만큼 수소 도시법, 법적인 제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이제 산업이 필요하겠죠.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이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을 때 전기만 뽑아내는 것이, 전기 에너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수소라는 걸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이제 에너지 사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차죠. 예. 수소차를 이제 조금 더 양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전기차처럼 동일하게 보조금으로 통해서 수소차 이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수소차 보급에 나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소차 키워드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소차를 만들 때 중요한 기술이 있겠죠.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전기 배터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기술에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런 카테고리를 우리가 준비했었고. 자세히 살펴봤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수소차라는 걸 만들었을 때 수소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네. 당연히 일단 전지, 배터리처럼. 예. 그러면 수소 셀 전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라는 것에 대한 에너지, 수소를 쓰기 위한 수소 탱크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소를 얻어내는 사실은 이제 수소하고요. 이 다른 이제 공기 중에 이 수소차를 쓰게 되면은 네. 배기구에 매연가스가 아니라 물이 나올 것이다. 어. 달리는 공기 네네네. 청정기다라고 했잖아요. 수소니까요. 그렇죠. 네.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서 자동차 엔진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남는 물은 떨어지는 그렇죠. 거고요. 이제 결과물이 유를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산소 결합을 하기 위한 공기 여과기 기술.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의 핵심 기술은 네. 이제 에너지 전지 사업인 스택, 셀 스택, 그리고 이 수소 탱크 들고 다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공기 여과기 기술.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될 겁니다. 확실히 전기차랑은 조금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렇죠. 좀 다르군요. 맞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이 수소차에 대한 키워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조금 증액이라는 거는 수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 수소 전기, 또 수소라는 것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부에 예산을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소라는 걸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 사업들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원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서 세 가지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공식적인 이 제도와 예.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금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본다라면은 이제 이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수소법 하위 법령 제정 추진. 네. 그러면 이제 수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 제도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소 도시를 위한 특화 단지를 조성하게 될 겁니다. 그 특화 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 인근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중요하겠죠. 현재까지는 대전, 뭐 네. 울산 이런 지역들이 좀 이 대두되고 있고 다른 도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소라는 것을 쓰는 것이 수소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수소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소
전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발전 전기가 발전소 연료 전지, 또 가정용 연료 전지, 기업용 연료 전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퓨얼셀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 이야기인데, 예. 뭐 대표적으로 이 두산 퓨얼셀, 또 이 S 퓨얼셀, 또 동화 퓨얼셀 이런 예.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또 다시 등락을 보였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소 인프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이제 수소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네트워크 이야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소 인프라를 할 수 있는 하나 솔루션부터 해서 네. 또 이런 기업들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여야 되니까 수소차, 수소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조금 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소라는 것을 다루기 위한 생산 기술, 네. 운반 기술, 저장 저장하는 기술, 것까지? 운반 기술 이런 기업들 같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이제 그 기술 생산에서의 이제 추출기 산업이라든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전에 또 천연가스, 부생수소와 같은 이 설비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제도적인 인증 절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지 그 내용들 세부적으로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그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천연가스를 이제 수소를 만들기 위한 이 공급에 대해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천연가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역할이 나올 거고,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소 발전소에 이제 천연가스 공급해주는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비용과 또 그런 이제 이 공급에 대한 에너지 전달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 천연가스 수입원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사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새로운 지역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스가 이동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LNG에 네. 대한 이 도시가스 주도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포맷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송에서 이 가스 이동에 대한 강판 이 관광 이제 구축도 해야 되고요. 파이프 이런 거 말씀하시는 파이프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 건설업에 대한 지원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파는 거기 때문에 네. 가스공사의 새로운 이제 에너지 공급 활로 하나의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신사업이 되고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어제 발표 이후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주가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한국가스공사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반등을 분위기를 하고 뚫고.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오늘도 지금 현재 8%대, 네. 장중에 10%대, 급등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8%대. 예. 지금 이틀 동안에 거진 15에서 20%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가스공사를 잘 안 지켜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네. 감안한다면 정말 날아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공사를 필두로 해서 이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활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한 가지가 이제 이 원이라는 이제 회사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 SK 가스 이런 회사들이 천연가스부터 해서 이 수소 생산에 대한 최근에 와서 SK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액화수소 만드는데 새로운 신사업을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 경제, 수소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가스 관련된 종목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공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그리고 이제 그 가스를 비축하고 이제 이
공급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인가요? 네, 뭐 일단은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난방공사 또 그리고 SK에너지, GS,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원, 또 SK가스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모빌리티 쪽에서는 현대자동차, 네. 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 카테고리의 기업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도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기관을 설립하게 되는데 네. 그 기관 설립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지원비를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뭐 많은 지금 회사와 네.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네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예상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명 그대로잖아요. 네. 아는 것처럼 뭐 수소 모빌리티부터 해서 한국가스공사, 뭐 난방공사 참여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겠고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부산, 인천, 울산, 전라북도, 경상남도 예. 이런 이제 특화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특화도시 내용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는데 네. 우선은 이제 이 상용화에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타는 승용차도 있겠지만은 네. 트럭 위주의 공급도 이제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최근에 와서 일본 또 우리나라 이 자동차 회사들이 새롭게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네. 이 수소 트럭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유럽에 40여 대 정도를 수출을 했죠. 네.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출을 했어요. 보내줬고 일본도 지금 이제 유럽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해서 수소 트럭 생산과 공급을 이제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한 역할이 나올 것 같고 또 여기에 우리나라가 처음에 전기차 보급할 때 가장 먼저 정부 제도적으로 보호했던 게 버스였거든요. 예. 전기차 버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산 버스와 한국산 버스에 대한 분분하긴 한데 네. 수소 버스에 대한 공급도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수 차량 공급에 대한 유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관심이 있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왔다라는 거. 그냥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좀 첨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이 이제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예. 2차 회의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1차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나오겠죠.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네. 이 정리된 글인데요. 일단은 1차에서 나왔던 이 금액 충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법령 제정에 대해서 예. 올해부터 이것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내년까지 제도를 만들고 네. 내후년도 22년도 때부터는 시행할 것이다. 생각보다 빠른 절차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네. 내년도 수소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약 35% 확대된다. 이 숫자 자체가 이 정도 네.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차 보급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소차 생산 이제 기업들에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었거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가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수소차 보조금도 받아왔었죠. 네. 넥소 판매가 대표적인 것인데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차 보급 금액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네.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 정도밖에 안 예, 됐어요. 거진 한 2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관련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나 보죠. 일단은 수소차가 펼칠 수 있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공공기관 이상부터 해서 네. 일단 택시 그리고 또 이제 수소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생각보다는 잘 팔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에서는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풀릴 것이다. 예. 그래서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소 이 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수소 의무화 제도가 나왔고 네. 수소차 모빌리티가 나온다면은 수소차 보조금도 지원이 많이 돼서 그럼 수소차 키워드도 다시 보셔야 돼요. 네. 그동안에 제가 사실 상반기 동안에는 수소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수소차라는 키워드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네. 이러면 당연히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더 둘 수밖에 없겠네요.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선택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 금액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법 제정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소개를 많이 드렸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수소차라는 것보다는 수소 에너지 쪽, 네. 그러니까 뭐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먼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하나라는 그룹이 바뀌고 소성이라는 그룹이 바뀐다라고 했고 유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네. 효성 첨단 소재, 하나 솔루션, S 퓨얼셀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 세 그렇죠. 가지를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해서 이 영역에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네. S 퓨얼셀처럼 두산 퓨얼셀, 동합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수소 연료 발전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세 가지 이 기술이 또 필요해요. 네. 일단은 연료 전지 안에서 이 스택, 네. 그러니까 연료 발전기죠. 예, 우리 뭐 전기차 배터리처럼 스택, 그리고 이제 연료 계질기라고 해서요. 이 어휘가 좀 낯설기도 하네요. 그렇죠. 뭔가 체질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네. 그런 이 가스 내에서 수소를 축출해서 수소에 대한 네. 고순도, 좀 더 퓨어한 수소를 얻어내는 예. 그런 이제 장치, 계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순도 수소가스를 연료 전지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 계질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워 컨디셔너라고 해서 이 수소에 대한 준비가 되면은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가 그런 관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배터리를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만들어져.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얼마만큼 충전을 해서 멀리 쓸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해 주신 뭐 하이니켈 이런 것도 그렇죠. 다 그런 관점 고효율로. 아닙니까? 이제 파워 컨디셔너가 이제 그런 역할이 될 것이고. 효율.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배터리처럼 이제 연료 전지 사업에서 이것들에 대한 기술 트렌드가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자료 하나는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굳이 우리가 외워서 활동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영어도 많이 있고 뭐가 좀 약간 낯설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은요. 네. 이 수소라는 수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 물과 이제 그 산소와 결합해서 열 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작업. 이거는 사실 기술이 아주 대단히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얼마만큼 양질의 수소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계질기 그것도 이제 고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요 국가, 주요 기업들이 이제 고순도 수소를 만들기 위한 이제 경쟁.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가장 크게 돈을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 이제 이 뭐랄까 우리가 이제 원유 수출하는 것처럼 네. 셰일가스 수출하는 것처럼 수소 수출을 위한 이제 생산 설비를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산 기지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서 발전소를 결립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먼저 하긴 했는데 근데 규모라든지 투자금이 크진 않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순도화 만든 이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 예, 일본이 좀 기술이 좀 높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계질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하이니켈하고 뭐하고 결합하고 하는 것처럼 네. 이제 에너지를 뽑아내는데 고순도를 뽑아내는 기술. 제가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 기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퓨얼 이제 수소 이제 고순도에 대한 용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99.999%까지 간 뒤 자릿수가 더 그렇죠. 길어야지 고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일본 지역 국가입니다. 예. 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 경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 수소를 운반하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 그리고 뭐 수소차 이런 키워드들 계속 더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그 와중에 어떤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전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모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학개론 시작할 때는 거의 사실 오늘 양시장 저점 부근이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남은 시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